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제 전체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섹터 내에서도 분위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한두 개가 움직여주면 대장격으로 치고 나갈 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치고 나가는 종목 수가 적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으면 나오는 종목 수도 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최근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의 거의 심리적인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지난주 나온 이슈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ALT-V4 피하 주사 전환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로 기술 독립성을 입증했고 추가 기술 수출까지도 기대가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ALT-V4라는 게 뭐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이제 변환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데,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방식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맥에 주사를 맞는 방식이 있고요. 피하에 주사를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맥을 찾아서 주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되는 거고요. 주사를 맞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가 낮냐면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그러니까 빠릅니다. 한 20-30분 정도면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맞는 시간 자체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무엇보다도 병원을 가지 않고 스스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하 주사로 맞아도 정맥 주사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정맥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형시켜주는, 전환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질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자주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는 신약 개발 그 자체보다는 제형 변화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기술 수출을 한 곳에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형 변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수 계약이 가능해요. 이미 알테오젠도 한 6-7군데는 이 SC 제형 전환 기술을 수출을 했어요. 내가 신약을 개발했으면 한 군데밖에 수출을 못해요, 기술 수출을. 근데 제형 변환 기술이기 때문에 각 의약품에 맞춘 제형 변환 기술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제약바이오주를 볼 때 시선이 신약 개발 어떤 업체가 하냐 이게 아니고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제형을 변화시켜주는 기술을 누가 더 가지고 있냐, 요 부분에 따라서 몸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SC 제형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은 주가가 엄청 좋은데, 신약 개발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HLB거든요. HLB는 또 주가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몸값의 차이를 조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ALT-V4는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 특허 전략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키트루다를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그러니까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용을 했고요.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의 약품에도 이 SC 제형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알테오젠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의 실적을 보면 확연하게 좋아지긴 하죠. 22년, 23년까지는 영업이익 적자, 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 올해는 흑자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매출액은 2배 증가인데 영업이익은 5배 정도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이죠.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70% 정도. 장난 아닙니다. 1억 원어치 팔면 7천억 원이 1억 원어치 팔면 7천만 원이 이익이에요, 그냥. 이게 제약바이오주가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리턴 값을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제약바이오주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추진하는 게 또 뭐죠? 코스피 이전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데도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로 이전하게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자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25조가 넘습니다. 그죠? 이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그대로 코스피를 가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8위 정도 돼요. 코스피 시가총액 18위 정도가 되면 뭐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코스피 200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수급은 뭐예요? 인덱스 추종 수급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기업이 코스닥에 있을 때보다는 코스피에 있을 때 몸값을 좀 더 잘 받습니다.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코스피로 가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의 시총 그대로 코스피 200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8위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인덱스에서 그 비율만큼, 알테오젠 비율만큼 알테오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급 효과로까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요즘에 한국 시장을 많이 사잖아요. 외국인도 코스피 200 지수 상품을 많이 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알테오젠을 사는 효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추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고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가능성은 코스피 이전 가능성,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때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명확한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바이오의 플랫폼 전성시대다. 또 중요한 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알테오젠을 비롯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에이빌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다수의 파이프라인, 네임밸류 있는 기업과의 투자,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 이전 등등등이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보다 한국 업체들의 기술 수출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죠. 상반기에만 제약바이오주의 기술 이전 규모가 얼마냐? 12조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20조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수치냐?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주가 이전과 다르게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타났었던,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유한양행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워낙에 세게 해서 좀 조정받고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유한양행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 달라진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세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인데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율을 발표를 했죠.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이게 말이 됩니까? 200%가? 네, 거의 미친 수치죠. 어쨌든 의약품 관세 200%를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에 시행이니까 시행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트럼프가 일단 질러놓고 협상하라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제약바이오 상품이 뭐냐? 대부분 이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받겠죠. 근데 이게 이제 2030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다수 만료가 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가 2030년부터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을 비롯한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미국 내에서 공장을 준비할 시간 5년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 시간이 폭발합니다. 그럼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영향을 미국 내에서는 안 받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이런 영향들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의약품 관세 200%가 이제 진행이 되면
국내 타격이 있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인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2030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 2030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다수 만료돼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 공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5년 안에. 그러면 관세 영향이 적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 라인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 주가 측면에서 고점 돌파 이후의 눌림이잖아요. 여기에 고점 돌파 이후의 눌림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46만원 정도까지는. 46만원에서는 조정 이후에 지지가 기대되니까 여기서는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여기까지 온다면 신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알테라고 문자 주세요.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실 번호는 상단에 있습니다. 010-9839-3454입니다. 상단에 있죠. 010-9839-3454 이쪽으로 이제 알테라고 문자 주세요.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알테오젠 관련된 전략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제약주 순환매입니다. 제약주 순환매잖아요. 순환매 과정에서 신규로 매수할 제약바이오주도 있어요. 그것도 알테오젠이랑 같이 무료로 전략 드릴 겁니다. 그래서 010-9839-3454 알테라고 문자 주시면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과 신규로 매수할 만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략까지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